세 번째 문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하는 부분. 자, 전표는 각각 3점씩 이어서 15점, 15점에서 30점짜리이고요. 자, 부가가치세 쪽의 문제는 10점 배점이에요. 10점 배점. 거의 바뀌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10점 배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021년도 1기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1기 예정신고니까 1월부터 3월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기간에 대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단, 구입 시 감가상각자산을 처리했대요. 자, 구입 시 감가상각자산을 처리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다? 아, 나 유형자산, 무형자산 처리했어. 이 얘기인 거예요. 됐을까요? 그럼 이 부분은 사실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갖고 들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전표는 입력하지 말고 그냥 서식에 가서 뭐 되라? 직접 입력해줘 라고 하는 부분. 재밌는 건 2020년도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2번이나 출제했다라는 거. 그리고 2급은 이 문제가 상당히 희박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출제를 찾아보기가 희박. 그리고 세무 1급에 자주 냈던 문제였었는데 세무 2급으로 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2월 15일, 2월 28일, 3월 30일인데 여러분 감가상각자산만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들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유무형 자산 중에 토지라는 게 있잖아요. 토지는 감가상각해야 하네요.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토지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입세 공제받는 것만 이거 내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니라겠죠, 여러분? 네, 우리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는 공제 안 받는 자산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왜 자동차가 있는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공제를 못 받는 자동차로 구분이 되잖아요. 공제를 받든 못 받든 전부 다 입력해서 신고하는 자료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들어간 부분. 그러면 서식은 열어놓고 순차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가가치 모듈 선택해 주시고 신고서와 부속 명세 쪽에 갑니다. 그리고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는 부속 명세서 1에 가시면 우리 내용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 하단 쪽에 있네요. 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열어주시고 자, 우리 1기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기간은 입력하시면 되죠. 그래서 1월부터 몇 월을 들어가셔라? 3월을 들어가셔라. 여기다 타이핑 칠한 얘기라는 거예요. 자, 2월 15일 생산부서에서 사용할 비품을 구입했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취했대요.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요. 고정자산 매입분이 있으면 이걸 내는 거거든요. 그럼 고정자산 매입은 세금 계산서 수취분에도 고정자산 매입이 있었죠. 근데 신용카드 수령 쪽에도 고정자산 매입이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면 신용카드로 사가지고 왔어도 입력을 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만 넣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거 입력해야 되겠네요. 그럼 월 1에 가셔서 며칠 넣어주시고 2월 15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월 15일. 자, 상호 자리에 가셔서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요. 대한이라는 회사를 선택합니다. 그럼 대한자가 많아요. 거래처 입력 실수하지 마실 거. 대한전자는 두 번째 줄에 있네요. 자, 선택해 주시고 자산의 구분 비품 사왔으니까 뭐로 간다? 건물, 구축물 1번, 우리 기계장치 2번, 차량 운반구 3번. 그럼 1, 2, 3이 없는 건 모두 다 뭐다? 4번. 그럼 기타이네요. 그래서 기타 넣어주시고 공급가액은 200만 원에 세액은 20만 원. 이렇게 정리. 자, 두 번째 2월 28일입니다. 자, 공장에서 사용할 제품 제작용 뭘 샀다? 기계를 샀다. 기계장치라는 표현이겠죠. 자, 전자세균기도 수치했고요. 뭐 특별한 거 없네요. 그럼 월 1에 가셔서 2월 28일 넣어주시면 되고 F2번 누르시고 상신기계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계이니까 몇 번 선택하자? 2번 선택하시고요. 공급가액 얼마 넣어주셔라? 3,000에 300 나오게끔 입력. 그러면 두 번째 것도 끝났죠? 자, 세 번째 3월 30일. 영업부서 업무용 수용자 990cc래요. 990은 1000cc 이하죠. 네, 매입세 공제받는 데는 문제는 없는 자동차네요. 그래서 경차라고 줬네요. 경차. 차량 운반구에 속하겠죠. 전자세금계산서 수취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럼 월일 자리에 가셔서 3월 30일 입력하시고요. 상호에서 F2번 눌러주시고 우리 대한모터스에서 사왔대요. 그럼 대한모터스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의 구분은 차량 운반구 3번 선택해 주시고 우리 공급가액은 얼마 넣어주셔라? 1,500에 150만 원 나오게끔 됐어요. 자, 이렇게 입력하고 끝. 네, 이렇게 입력하고 끝이에요. 그런데 배점을 3점 줬네요.
또 이런 문제 계속 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가 보는 시험 횟수에서는 과연 낼까 싶기는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왜 전표 입력해서 오히려 들어오라고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건 또 싫은가 봐요. 이게 전산세무의 특징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실 것.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는 불공제 사유에 해당되는 것도 들어오는 게 맞아요, 여러분. 네, 다만 토지만 넣지 마세요. 토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신용카드로 사든 세금 계산서로 사든 자, 이 부분은 다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 신용카드이든 세금 계산서이든 모두 다 입력합니다. 자, 상단에 저장이라는 거 눌러주세요. 네, 저장 눌러주시고요. 우린 창 닫아주시고 3점을 획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지는 부분.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1년도 1기 확정신고 기간인 4월부터 6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 문제 다 넣어주시면 7점 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란 문제는 무조건 무엇 하셔라?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무조건 열어라. 자, 그러면 우린 부가가치세 아래쪽에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하시고 자, 그리고 확정신고 기간인 4월부터 6월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 넣어 놓으시고 정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월부터 6월. 자, 그럼 이렇게 열려 있는 거 가지고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1번부터 순차 적어 볼게요, 여러분. 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금액은 공급가액 2억 5천, 세액은 2,500이다. 여러분 세금 계산서 매출처별 집계표가 들어가는 건 우리 1번 자리하고 몇 번 자리? 5번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공급가액과 세액이 있다는 얘기는 몇 번에 가자? 1번에 가자. 그러면 일단 여기다 뭐라고 쓰시라? 1이라고 쓰시라고요. 1을 어떤 식으로 쓰든 여러분만 알아보면 돼요. 그래서 1이라고 써주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위에 1 외에 카드 매출 얼마가 있다? 660이 있고요. 현금 영수증 매출 얼마가 있다? 330이 있고요. 정규 영수증 외에 자, 정규 영수증이라는 건 누굴 말한다?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등등. 자, 그들이 아닌 거. 자, 그걸 정규 영수증 외라고 하겠죠. 자, 그와 관련된 매출 110만 원이 발생하였다. 재밌는 건 모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럼 여러분, 여기 나와져 있는 부분에 카드 매출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현금 영수증 매출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부가세가 있는 거니까 두 개를 더해서 어디 자리에 넣어야 된다?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 3번 자리에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3번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수하지 말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 금액을 정리해 놓고 가셔라. 그럼 660에 330 더하면 990이죠? 근데 금액을 넣을 땐 900과 90으로 넣어야 되니까 우리는 900과 90이다라는 식으로 써놓으시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쉬우니까. 됐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러분 지금 3번 자리에 입력되어 있는 부분의 금액은 몇 번 자리도 같이 움직이는 게 맞다? 19번 자리.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의무적으로 넣자고요. 19번에 답안에 공지가 되든 안 되든 감점은 안 할 거니까 19번. 근데 답안 공지가 되면 또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조건 가자. 그래서 19번에 넣어줘라. 19번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가니까 얼마를 넣어야 된다? 990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됐을까요? 자, 정규 영수증 매출이라는 건 지금 여기 기타 자리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14번 건별 넣는 거. 그러면 요 4번 자리에 입력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4번. 그리고 요 부분 하나니까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100에 10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선적된 베트남 수출. 자, 지문에 수출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자, 우리 3만 불. 수출 신고일자의 환율은 1,800원이고요. 선적일의 환율은 1,750원이래요. 여러분 이런 말 아무 말도 없으면 우린 무슨 외상으로 팔았나 보다. 그럼 우린 뭐로 간다? 선적일의 환율로 가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3만 불 곱하기 얼마 해주시면 돼요? 1,750원. 이건 저도 암산을 못해서 자 3만 불 곱하기 1,750원 해주시면 5,250만 원이네요. 그러면 그거를 써놓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수출은 세금 계산서 발급 못하니까 영세율 자리에 어디에 가자? 기타 6번. 그래서 저는 6이라고 써놓을 거고요. 금액은
50만 원을 기재해 놓고 갈게요. 됐을까요? 자, 네 번째. 자, 매입차별 세금 계산서 학계표상에 금액 일반 매입분이라고 아예 줬어요, 여러분. 일반 매입분 공급가액은 얼마? 1억 4,500과 세액은 1,450. 이렇게 주면 친절한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보고 치면 되잖아요. 자, 그럼 세금 계산서 수치에 가셔서 일반 매입은 몇 번? 10번. 그러면 10번에 놓자. 끝. 더 할 거 없죠.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 갔더니 우리 4번에는 위에 있는 4번에는 접비비와 관련된 공급가액 3천에 300이 포함되어 있대요. 무슨 접대를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자, 여러분 접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불공이죠? 그러면 불공은 어디로 가셔야 돼요? 우리 그래서 불공 얘기할 때 여러분 세금 계산서 수취분 중에 공제 못 받으면 이 자리에 내려오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16번 자리에 갑니다. 원래 여러분 이렇게 안 내고요. 따로따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인데 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 위에 포함시켜 주셔야 돼요. 지금은 포함되어 있는 거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어디에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 자리에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6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자, 신용카드로 매입한 중고 승용차. 자, 매입세 공제 대상이다라고 줬고요. 공급가액 350, 세액은 35만 원. 여러분, 중고 승용차는 고정자산 매입이죠. 결론적으로 나 카드 매입했는데 고정자산 매입이 있어 라는 걸 할 수 있는지 체크하는 거네요. 그럼 신용카드는 우리 세금 계산서가 아닌 공제사항이죠. 자, 세금 계산서 이외의 공제는 다 어디에 모여있다?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모여있다. 그러면 몇 번? 13번 난에 가서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3번 난. 그리고 저는 표시 낼게요. 너는 고정이야. 이렇게 가져갈게요.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자, 2021년도 1기 예정신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발급과 전송된, 여러분, 정상적으로 발급과 전송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 발급과 전송 가산세는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300만 원에 세액은 30만 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2021년도 1기 예정신고 시 무엇하였다? 우리 신고와 납부가 누락됐대요. 결론적으로 신고 안 했네요 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부분. 그럼 여러분 내가 지금 받아왔어요? 아니면 내가 줬어요? 분명히 발급과 정송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발급을 한 거죠. 그럼 매출 쪽에 가야죠. 그러면 과세표준 및 매출 세계 예정신고 누락분 몇 번에 가자? 7번에 가자. 그러면 이 부분은 7번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우리는 뭐에 넣는다? 세금 계산서라는 글씨가 있으니까 세금 계산서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 가산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산세가 있다는 게 문제죠. 그러면 가산세 정리를 미리 할게요. 자, 가산세계라고 되어 있는 26번에 가셔서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가산세란이 보이죠, 여러분? 자, 지금 세금 계산서는 다 정상이에요. 전송도 정상이에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 있는 쪽에 있는 가산세는 안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전송이 정상됐다면 나는 발급명세 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쪽에 가산세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전자로 발급한 세금 계산서는 세금 계산서 학계표 제출 의무 없다겠어요? 그럼 학계표 가산세가 붙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 우리 붙는 가산세 누구밖에 없다. 신고를 성실히 안 했구나. 납부를 성실히 안 했구나. 라고 해서 신고 불성실과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만 들어오겠죠.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 내야 되는 세금은 얼마가 있다? 여러분 우리 매입은 없으니까요. 네, 매입은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내야 되는 세금은 매출에 대한 세액 3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0만 원. 그럼 우리는 신고 불성실에 대한 부분. 자, 매출세액 내야 되는 납부세액으로 그대로 갈 거고요. 30만 원 곱하기 여러분 어디를 봐도 부당이라는 얘기는 없죠, 여러분. 그러면 우린 신고 불성실에 무신고는 아니에요. 예정 신고는 했지만 누락 있어요. 그러면 과소나 초과. 자, 그러면 과소나 초과에 일반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그러면 일반이었을 땐 가산세 얼마이다? 10%. 그래서 일반에 해당되는 과소신고는 10%.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이면 무신고이면 20%.
자, 무신고이든 과소신고이든 부당이면 40%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10%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여기 보시면 2021년도 1기 예정신고 기한은 4월 27일이었는데 2021년도 1기 확정신고에 대한 부분은 7월 20일에 신고 납부하겠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린 하루라도 빨리 하셔야 가산세가 덜 붙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여러분 우리 예정신고 누락본을 언제 신고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나 예정에 누락한 게 있었거든. 근데 그거를 무슨 신고할 때 확정에 신고를 할 때 무엇하였다? 반영했어. 이 얘기인 거죠. 그럼 여러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기간의 차이는 몇 개월밖에 안 되나요? 3개월이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4월 25일에 신고하고 7월 25일에 신고한다는 관점이니까 3개월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3개월 이내 신고한 거네요? 그러면 우리는 1개월 이내였을 때, 3개월 이내였을 때, 6개월 이내였을 때, 1년 이내였을 때 뭔가 이런 얘기가 있죠?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감면이요. 그래서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들어오는 거죠. 이게 1개월 이내였다라고 하면 뭐가 될 거고요? 우리는 90% 감면. 근데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이면 뭐로 간다? 75% 감면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 반영은 무조건 3개월 이내예요. 네, 그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왜냐면 예정신고 누락분은 예정신고 수정 못한다고 했어요. 무조건 언제 한다? 예정에 빠진 건 무조건 확정 때밖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3개월 이내예요. 그러면 우린 75% 감면받아서 몇 프로만 내자? 25%만 내자. 됐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30만 원 곱하기 10% 하시면 3만 원. 3만 원에 25% 계산하시면 얼마이다? 7,500원. 됐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납부 불성실의 성격인 우리 일단 용어는 바뀌었으니까 납부 지연으로 바꿀게요.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 자, 이 부분도 납부를 30만 원을 못했죠. 자, 그 부분. 그리고 우리 여기에 곱해줘야 되는 일수가 있죠, 여러분. 제가 손으로 일수를 계산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4월 27일이 신고 기한이었대요. 그럼 기한 후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4월 며칠부터? 28일부터 카운트가 돼요. 그래서 28일부터 언제까지 들어간다? 7월 20일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4월은 30일까지 있으니까 28, 29, 30이니까 3일이고요. 5월은 31일 있고요. 6월은 31이 있고요. 7월은 지금 20일날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이걸 더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거 다 더하면 며칠이 돼요? 3일에 31일에 3 더하기 31일 더하기 30 더하기 20 더하기 그럼 84일치 가산세 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빨리 낼수록 가산세는 덜 내는 거죠. 납부 지연은. 그래서 84일치만큼 가산세를 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84일을 곱하고 하루에 이자 얼마 받기로 했죠, 여러분? 10,000분의 2.5를 받기로 했다라고 했어요. 일단 우리 이거 손계산은 해버릇 하시라고 했었고 그럼 계산은 할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30만 원 곱하기 우리 84 곱하기 2.5 나누기 10,000 해주시면 되겠죠. 그랬더니 얼마 나왔다? 6,300원 나오네요. 저는 지금 손계산기 그냥 눌렀어요, 여러분. 화면에 안 띄었고요. 됐어요? 그럼 가산세 얘기까지 다 끝난 거죠? 그럼 여기 지금 빠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내용 그대로 이제 입력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입력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맨 위에부터 순차적으로 내려올게요, 여러분. 자,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라고 나와져 있는 1번에 대한 내용. 자, 1번에 대한 내용은 이 자리에. 그래서 우리는 2억 5천 넣어주시면 세율 10%가 있기 때문에 2,500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엔터.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부분. 두 번째는 난이 두 군데였죠, 여러분. 최대로 얘기하면 세 군데까지 가야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신용카드 3번 자리부터 봅니다. 자, 3번 자리에는 900만 원에 얼마? 90이 나오게끔 입력. 자, 근데 요거 두 개 더한 990을 몇 번 자리? 19번 자리에 입력해 주셔라. 이 얘기까지 했던 거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 우리 정규 영수증 외라고 했던 거 4번 자리에 가야 되죠? 네, 4번 자리에 가는 금액 얼마? 우리 조심하시라는 거 100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럼 세액은 10만 원 나오겠죠? 그래서 110에 대한 거 입력한 거고요. 그럼 지금 두 번째 내용 다 끝났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수출. 자, 수출은 어디에 가자? 기타 6번 자리에 가자. 그러면 얘 금액 계산 다 해놨죠, 여러분? 5,250만 원 입력해 주시면 3번도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네 번째부터는 매입 쪽이었죠. 자,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용은 세금계산서 소치분. 자, 10번에 가죠. 아예 일반 매입 써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1억 4,500이라고 넣어주시고. 근데 이게 왜 제가 10대라고 하냐면 여기 여러분 세액도 아예 지문에 줬잖아요. 그대로 보고 치시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 매입세액 쪽에 가서 1,450만 원 무엇 하셔라? 입력하셔라 라는 거죠. 그래서 1,450만 원 입력. 그러면 우린 지금 4번이 끝났습니다. 5번 불공제. 5번은 불공제는 몇 번이다? 16번 자리. 근데 16번은 오른쪽에 화면이 열리죠.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몇 번에 가자? 50번. 자, 50번에 가셔서 3천에 얼마? 300을 입력. 그럼 이것도 끝났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5번도 정리됐습니다. 이제 유섭 6번에 있는 신용카드 가죠. 신용카드. 그럼 신용카드는 그 밖에 14번 자리에 갑니다. 그래서 14번 자리에 가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다 13번이었었네요. 여러분 14번이 맞죠? 네, 14번. 눈이 이상한지 손이 이상한지. 자, 14번 자리 선택하시면 이것도 우리 서류가 뒤에 붙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14번 그 밖에라는 부분에 갑니다. 근데 제가 아까 강조했던 게 있죠, 여러분. 중고승용차. 그러면 고정자산 매입. 그래서 42번에 얼마를 가자? 350만 원에 우리 35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6번도 끝났네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7번을 마무리하러 가시죠. 자, 7번은 매출 쪽에 있는 예정신고 누락분. 그럼 7번 자리 선택을 하시면 이 부분도 오른쪽에 화면 있죠. 반드시 매출과 매입 쪽 위치 맞춰서 넣어주시고요. 자, 매출에 가셔서 세금계산서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세금계산서죠. 그럼 세금계산서에 얼마 넣어주시면 된다? 300에 30만 원을 넣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자동으로 들어왔고요.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7번 입력은 끝났어요. 이제 가산세 2건 정리하시면 되죠. 그럼 가산세는 26번을 선택하시면 다시 오른쪽 화면 전개. 그럼 여기 들어오셔서 신고 불성실에 과소 71번 자리. 자, 우리 가산세 계산하는 대상을 금액란에 치시라고 했죠. 30만 원이 대상 금액. 자, 그러면 여기 30만 원 넣었는데 여기 금액이 들어와야 안 들어요, 여러분? 안 들어오네요. 그럼 넣어주셔야죠. 얼마요? 7,500원 넣어주시고 됐나요?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납부지연. 자, 납부지연에 가셔서 얼마? 30만 원 넣어주시고 자, 그랬더니 여러분 바로 팝업창이 뜨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문제는요. 이 기능 쓰게끔 낸 문제예요. 여기 뭐 줬냐면 예정신고 기한은 4월 27일이었고 그리고 확정신고는 7월 20일 날 할 거다. 이렇게 줬죠. 그러면 당초 납부기한 고지일 요거 맞춰 넣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대로 줄게요. 자, 우리 2021년도 며칠? 4월 27일. 자, 그리고 2021년도 언제? 7월 20일. 얘네는 원래 기한이 언제까지였는데 25일까지인데 5일 당겨서 갈 건가 봐요. 그래서 일수는 며칠이다? 84일. 됐어요. 자, 확인이라는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 가산세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계산 미리 했던 6,300원과 일치하죠, 여러분.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다른 수업할 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게 이게 지금 바뀐 제도 중에 누구요? 이 신고불성실 감면이 대대적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2020년도 세법 개정이 되면서 근데 이 신고불성실 가산세 문제를 2020년도에 한 번 냈어요.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0년도 기출만 풀지 마시고 몇 년도 기출도 우리 2019년도 기출도 꼭 풀고 들어가시라고 얘기했던 게 그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 가시면 이 신고와 납부에 대한 가산세가 계속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가세요. 이거는 지금 2020년도 거 풀 때는 이거를 한 번 보고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 그럼 우리 빠진 거 있을까요? 빠진 거 없죠, 여러분? 네, 빠진 거 없으니까 우리 상단에 무슨 키, 저장키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입력을 다 했는데 나 그래도 조금 미심쩍다. 그러면 써가지고 나오실 건 이 가산세 합계. 가산세 합계가 틀렸는데 입력의 위치가 틀린 경우 거의 드물어요.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시면 차가감하여 납부할세액이라는 자리가 있죠, 여러분. 자, 요 금액이 대부분 맞으면 거의 틀린 분들은 없어요. 네, 그래서 요 두 가지만 확인해서 혹시라도 나 찜찜하다 그러면 이렇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요 두 가지만 써가지고 나오세요. 자, 종료 버튼 눌러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쪽과 관련된 10점짜리 문제는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나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제 푸시는데 일단 3점짜리 문제는 매우 쉬웠고요. 그렇죠?
그리고 7점짜리 문제는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용을 정말 잘 써줬어요. 그래서 위치 맞춰서 그대로 들어가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결산 문제는 5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3점씩 배점에서 15점. 그래서 우리가 세무 2급을 합격하는 목적으로 공부를 하실 땐 일단은 실기 쪽에서는 원천징수 15점을 다 맞자. 그리고 분계를 틀리지 말자. 이렇게 가신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이제 이론을 너무 틀리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 이론 10개 이상은 맞는 게 제일 안전해요. 안전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 이론 쪽을 너무 많이 틀려버리시면 실기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여러분 69점, 68점 막 이렇게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안 나오게끔 조금 준비 잘해서 가시면 되고 결산은 저는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결산 문제는 일단 학계잔액 시산표를 쓰든 안 쓰든 저는 그냥 무조건 열고 시작하시라고 해요. 필요하면 그때 가서 열지 마시고 그냥 열어놓고 이번 문제는 학계잔액 시산표 쓸 일이 없네? 그럼 닫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산하실 땐 우리는 학계잔액 시산표를 선택을 하셔서 12월 31일자로 일단 무조건 열어놓고 시작. 그리고 필요하면 여기 와서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열어놓으시고요. 지금 당장 안 필요하니까 우리는 최소화를 시켜놓습니다. 그리고 결산은 반드시 수동 결산이 먼저죠.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도 반드시 회계기간 종료 1인 12월 31일로 입력. 일자 다른 날짜 넣으시면 안 돼요. 원래 결산은 31일이 빨간 날이어도 무조건 31일로 입력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보고기간 종료일로 넣어놓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볼게요. 첫 번째 문제, 2021년 9월 1일 1년 이내 상환 조건으로 우리는 2만 부를 차입했고요. 네, 2만 부를 차입했고, 자, 차입 당시 환율은 얼마이고, 우리 1,280원이고, 자, 그런데 여러분 얘 외화라는 게 문제죠. 우리는 외화 중에 우리 외화로 갖고 있는 자산이나 부채가 있다. 그러면 보고기간 종료 1인 우리 12월 31일에 뭘 해주셔야 된다? 평가라는 걸 해야 되죠. 그래서 빌릴 때 1,280원이었는데 10월 31일 현재 기말의 환율은 1,270원이래요. 그럼 1,280원짜리를 1,270원을 무엇해라? 바꿔주세요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게 무엇이다? 평가이니까요. 그러면 이 계산하시면 어렵지 않죠, 여러분? 우리 그냥 계산 곧바로 할게요. 자, 2만 불이 얼마 곱하면 될까요?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2만 불 곱하기 1,200원과 1,700원의 차이. 그쵸, 여러분? 그러면 얼마예요? 10원이네요. 그러면 10원 그대로 곱해주시면 우리 얼마 나온다? 20만 원 나오네요. 그쵸, 여러분? 근데 얘는 돈을 내가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왔어요? 빌려준 거죠? 근데 지금 1,280원에서 1,270원으로 환율이 내려갔거든요. 그럼 여러분, 사실상 우리는 이득이죠. 그쵸? 왜 이득이냐면 내가 빌려올 때는 더 비싸게 빌렸는데 내가 갚을 때는 사실상 뭐가 되지면 더 환율이 내려가면 원화를 덜 갚아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럼 이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20만 원은 나한테는 이익이 나와집니다. 환율에 대한 이익이 나온다. 근데 그럼 지금 여기 내용을 봤더니 우리 9월 1일 1년 이내 상환 조건을 빌려왔다라고 되는데 누구한테 뭘 빌렸고 이런 얘기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여러분. 그러면 뭘 하셔야 한다? 일단 날짜를 갖다 오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 여기 어느 자리에 일반 전표에 가셔서 일자 변경 좀 할게요. 그래서 9월 1일 선택합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 전표 보시는 게 더 빠르겠죠. 자, 9월 1일에 가면 우리 보통 예금의 단기 차입금 상대편에 있는 거 보이네요. 근데 재밌는 거 여러분 거래처가 없어요. 뭐 거래처 없는 건 우리 신경 안 쓰죠. 근데 이건 거래처 원래 넣는 거거든요. 근데 거래처가 없는 건 무엇한다? 무시. 그래서 우리 단기 차입금의 거래처는 없네요. 다시 12월 31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로 변경. 그러면 단기 차입금 감소시켜 주시면 되니까 차변에. 자, 그리고 거래처는 없으니까 그냥 단기 차입금만 넣어주시고 끝.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에다? 20만 원. 그래서 우리 자산은 환율이 내려가면 손해이고 부채는 환율이 내려가면 이익이에요. 자, 그리고 대변에 우리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이 무엇이다? 외화 뭐로 넣으셔야 돼요? 환산이죠.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이거나 손실이거나 우린 이익이니까 이익 선택합니다. 여기다 외환차익이나 외환차손 넣지 않네요. 반드시 결산 때는 외화 환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
더 할 거 있을까요? 없죠.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사는 3월 1일 1년치 임대료 얼마를 1,2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 받았고요. 전액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했대요. 그러니까 임대료 계정이 매출 계정도 있고 영업의 수익 계정도 있는데 영업의 수익 계정을 썼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영업의 수익 계정 써주시고요. 자,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기간은 우리 금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1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부분 문제 나오면 반드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따져봐야 되는 부분. 내가 돈을 주거나 받았을 때 뭐로 처리했는지 봐야 되겠죠? 우린 지금 돈을 주는 입장이에요? 받은 입장이에요? 받은 입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본인이 돈을 받았을 때 부채로 처리했는지 수익으로 처리했는지 우리 분명히 수익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으로 처리하였다라고 하시게 되면 우리는 언제 결산하는 시점, 그래서 결산 시점엔 뭐로 가셔라? 우리 결산 시점엔 경과를 찾는다, 미경과를 찾는다? 그럼 전부 다 수익으로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얘기인 거잖아요. 이렇게 기간이 있을 때 나는 3월 1일에 돈을 받았어. 근데 우리는 회계 기간이 12월 31일자로 끝나거든. 근데 나는 1년치를 받아서 언제 거까지? 2월 28일 거까지 받았어.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12월 31일에 결산을 끝내야 되면 여기에 들어오는 부분은 여기 지금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구간은 지금 비용이거나 또는 수익이라는 부분으로 인식하는 게 맞아요. 발생을 했으니까. 그런데 12월 30일 이후는 비용이나 수익으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미리 받았다 그러면 선수를 잡아주시고 아 내가 미리 주었다 그러면 선급을 잡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선수, 수익과 선급, 비용이라는 성격이 이 자리에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요번 회계치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누구를 찾아서 대체할 거냐는 걸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3월 1일자에 모두 다 뭐로 처리했으니까 난 수익 처리했다. 그러면 2월 28일까지 전부 다 수익을 잡아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12월 31일까지만 수익이니까 나머지 대체 분기하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수익 처리했다라면 결산 시점에 누굴 찾아라? 우리 지나지 않은 미경과를 찾아라. 그래서 미경과 분을 무엇으로 처리하자? 우리는 부채로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지금 이거 정리하셔야 되니까 1,200만 원이 받은 돈이고 여기다 곱하기 우리 1년이니까 12달 그리고 월할 계산하라고 되어 있었고요. 자, 미경과는 2달. 그러면 우리는 얼마이다? 200만 원이 미리 받은 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됐을까요? 그럼 입력하러 들어가 보시죠. 날짜는 12월 30일 동일하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시는 거고요. 자, 우린 지금 영업의 수익 계정은 어쨌든 수익은 대변에 있는 거죠. 그럼 대변에 있는 수익을 차변에 가서 없애주시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임대라고 차변에 임대라고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임대라고 넣어주시면 임대료 계정이 여러 개가 들어올 거예요. 임대차 들어간 거.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411번에도 임대료가 있죠. 우리 904번에도 임대료가 있죠. 이거 코드 조심하시라는 거. 우리 요거 영업의 수익이 아니라 매출로 낸 적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조심. 우리는 904번이니까 904번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금액은 200만 원 넣어주셔서 수익을 감소시켜 주시고 대변엔 우리 무엇을 부채인 선수 수익을 무엇해 주시면 된다. 우리 계상해 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더 하실 건 없죠? 이거 반대로도 나오니까 항상 반대 원리까지 항상 기억을 해 주셔야 되세요. 반대 원리까지. 자, 세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최근 들어서 또 하나의 이슈가 이거예요. 부가세 대급권과 부가세 예수금 상계정리 문제를 정말 많이 내고 있다. 뭐 어찌됐든 하셔야 되겠죠.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12월 31일에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을 정리하는 분기를 해라. 자, 우리 마지막 분기인 2기 확정은 12월 31일이 보고 무슨 부분? 과세기간 종료일이죠. 그럼 상계 정리하시고 다음 연도 1월 25일에 무엇한다? 납부를 하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한 얘기. 그래서 납부세액은 뭐로 정리하시고 미지급세금. 자, 그리고 환급세액은 뭐로 하시고 미수금으로 계상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부가세 대급금 1,400이 있고 부가세 예수금 우리 2,000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가세 예수금 더 크다는 건 납부세 600 있다. 이렇게 끝나지겠네요. 그런데 나는 2기 예정신고 시 미환급세액이 있더라. 그게 얼마이다? 400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정신고 때 미환급세액이 발생했다,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라고 해도 조기 환급자가 아닌 이상 환급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환급에 대한 부분은 뭐로 처리해놨을까요? 미수금 처리해놨었겠죠, 여러분. 근데 너무 친절하죠. 9월 30일자 전표 조회해서 해달래요. 근데 이거 답을 다 준 거거든요. 어쨌든 9월 30일 가볼게요. 그리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이 있대요. 그럼 우린 부가가치세 정리하면서 이득이 생긴다. 그러면 그 이득은 다 뭐로 간다? 우리 잡이익 처리하시는 거예요. 잡이익. 그래서 이 지금 나와져 있는 10,000원은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 잡이익 처리하는 부분이요. 전자신고 세액공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에 우리 대부분 세금을 10단위까지밖에 안 내요. 그러니까 1단위가 버려지거든요. 그런 단수도 다 뭐로 처리한다?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잡이익 처리. 그리고 저는 미리 답을 내드렸지만 이 부분은 뭐로 되어 있을 것이다? 미수금. 그럼 9월 30일자 들어가서 내용 확인하시고 우린 무엇 하자? 정리할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와주시고 일자는 9월 30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부가세 대급금 예수금 상계 정리하고요. 우리 아직 못 받은 돈 무엇 해놨다? 미수금. 여러분 근데 조심해야 되네요. 뭐가 들어져 있어요? 미수금에? 뭐 들어있어요, 여러분? 분당세무서가 들어있네요. 그럼 우리 미수금에 분당세무서 넣어야 안 넣어요? 넣어야죠.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데 여러분 이거 다방공제는 분당세무서가 없었어요. 여기 넣어놨으면 없을 때도 넣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는 분당세무서 넣을게요. 네, 미수금 분당세무서 넣겠습니다. 자, 12월 31일로 다시 갑니다. 자, 그럼 우린 어느 변부터 정리하든 편한 쪽을 정리합니다. 자, 부가세 예수금은 원래 어느 변에 있죠, 여러분? 대변에. 저는 그럼 어느 변에?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을 넣을게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써주시고요. 그리고 금액은 얼마? 2천만 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편 이제 대변으로 갈게요. 대변 선택해 주시고 부가세 대급금은 당좌 자산이었죠. 없애야 되니까 차변에.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 써주시고요. 금액은 얼마였다? 1,400.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나는 600만 원 내야 되는데 언제? 예정신고 때 나 미환급세액 있었거든. 그러면 상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차변에 있었던 거 대변에 가서 미수금 넣어주시고요. 그런데 아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더라? 분당세무서가 있더라는 거죠. 그럼 분당을 넣는 게 맞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넣어주시고 금액은 얼마였다? 40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만 원이 여전히 차액이 있다고 뜨네요. 이거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린 또 뭐가 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있네요. 그러면 같은 변 대변에 잡이익이라고 하는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액은 얼마? 10,000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 납부세액은 199만 원이 됩니다. 자, 같은 변 대변 가시면 되시고 내야 되는 세금은 무엇으로 정리하시면 된다? 미지급 세금 정리하시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미지급 세금 넣어주시고 마무리합니다. 됐어요. 그리고 미지급 세금은 거래처를 원래 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미수금에 분당세무서를 넣은 이유는 지금 무슨 부분?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넣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계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대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중 4,500만 원은 차기 연도인 2022년 1월 31일에 무엇한다? 상환기일이 도래한대요. 자, 당연히 거래처 입력해야 되고요. 은행은 대한은행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요거 나온 김에 하나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게 장기 차입금 중에요. 우리가 12월 31일을 기점으로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라고 하면 유동성 대체를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상환할 예정인 것만 유동성을 대체하는 거고요. 아, 우리는 상환 예정이 없다. 연장이 가능해요. 대출금이기 때문에. 그럼 연장하는 부분은 연장한다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12월 31일자에 유동성 대체 안 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푸실 때도 똑같이 그것도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거. 자, 우리는 특별한 얘기가 없으니까 무엇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상환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또 입력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수동결산이니까 차변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대변에 있었던 장기, 차입금 정리합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 반드시 대한은행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은행. 자, 금액은 얼마 넣어주시고 4,500. 자, 그리고 상대편 계정 대변에는 누구 넣어주시면 된다?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계정 있죠. 조심하실 건 장기차입금 거래처 유동성 장기부채 동일하게 반드시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한은행 넣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 다음 5번째 문제 갈게요. 자, 당기분 법인세가 5,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당기분 법인세는 차변의 법인세 비용이라고 하는 계정을 쓰겠죠. 또는 법인세 등. 자, 그리고 우리 미리 낸 세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5,400만 원에는 법인과 관련된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고 당연히 같이 움직입니다.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자, 그러면 그건 문제가 없는 얘기라는 거고요. 단 회사는 법인세 중간 예납과 관련된 세액, 그리고 이자 소득 원천 징수 세액의 합계인 3,600만 원이 무엇으로 계상되어 있다? 선납세금으로 계상되어 있대요. 그럼 내가 내야 되는 세금에서 3,600원 미리 낸 거니까 빼고 나머지만 무엇 해주시면 돼요? 미지급 세금 잡아주시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정리. 여러분 이거 자동 결산, 수동 결산 뭘 하든 상관이 없죠. 우리는 자동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요. 자동에 가서 정리할게요. 제가 엔터를 줬더니 계속 움직여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자동에서도 가능하니까 저는 자동 쪽으로 해드릴게요. 이거 수동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네, 근데 자동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자동으로 가볼게요. 그럼 일반 전표 입력은 마무리가 됐으니까 닫아주시고요. 여러분, 우린 학계잔액 시산표 열었었는데 아무 쓸모가 없었네요. 자, 그러면 학계잔액 시산표 닫아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결산 재무제표 쪽에 가시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결산일자는 며칠이다? 12월 31일로 가야 되니까 우리 여기서 엔터 치세요, 여러분. 그럼 1월부터 12월이 들어와요. 1월부터 12월 넣어도 되지만 그럼 이렇게 들어오시고 우리 다른 결산자료는 준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는 법인세는 스크롤을 맨 끝까지 갑니다. 그러면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라는 거 밑에 법인세 등이 들어져 있죠, 여러분. 그럼 이제 그 자리. 그리고 여러분 선납세금 여기 3,6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납세금 3,600이 벌써 눈에 보이죠? 이걸 그대로 결산 반영 금액에 3,600을 넣어주시면 우리 차변의 법인세 등 대변의 선납세금 상계 정리가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내야 되는 세금은 5,400에서 3,600을 빼면 우리 내야 되는 세금은 얼마이다? 여러분 1,800이네요. 자, 그럼 1,800만 원을 우리 추가 계상액 자리에 넣습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이거 입력이 끝나면 우리 9번 자리 법인세 등에 있는 금액이 내가 법인세 얼마입니다라고 했던 요 금액과 일치하는지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5,400 일치하네요. 그럼 전 올바르게 다 넣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시고 우리는 상단에 뭐 눌러주셔라?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표 추가 눌러주시고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는 거니까 자 분계 추가하겠냐고 하니까 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 되면 다 됐다고 얘기하겠죠. 다 됐죠 여러분? 다 됐다 얘기는 이거로 보시면 되죠. 자동 결산 분계 무엇 되어 있다? 완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아 나는 불안해서 전표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럼 일반 전표 입력에 가셔서 12월 31일자를 무엇 하시면 된다.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 그러면 차변에 법인세 등 대변에 선납세금 3,600 상계 정리됐죠. 그리고 내야 되는 세금 다시 차변에 법인세 등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세금 이렇게 들어와 있죠. 됐어요. 그래서 자동 결산을 쓰든 수동 결산을 쓰든 여러분이 편한 쪽으로 가세요. 네, 그건 뭐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안이 계속 2개로 공지가 돼요.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걸 쓰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린 결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네요. 자, 지금 결산 문제에서는 특이한 문제는 사실 없어요, 여러분. 네, 특이한 문제는 없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봐주셔야 되는 부분 중엔 지금 이 3번 문제가 요즘에 많이 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급수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정리분계를 좀 잘 해주실 것. 그리고 답안 공지는 안 됐지만 우리가 며칠 날짜에 가봤더니 9월 30일자 일반 전표 조회해봤더니 미수금에 거래처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 상계할 때도 반드시 거래처를 넣어야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거래처 안 넣으시면 뒤에 가서 미수금이 하나는 모자르다고 뜨고 하나는 남았다고 떠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근데 답안 공지를 안 한 건 어쨌든 공지자들의 실수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 거래처까지 넣는 게 원래 맞다라는 거 됐을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뭐만 남았어요, 여러분? 원천 징수만 남았죠? 네, 원천 징수만 이제 남았습니다. 그거 들어가도록 할게요.